북중미 원정길 모두가 한국의 참패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경기 전까지 손흥민은 이제 노장, 은퇴 수순을 밟는 선수라며 조롱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아시아의 희망은 일본뿐, 한국은 끝났다고 선언했죠. 그러나 휘슬이 울린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첫 터치에서부터 미국 수비를 무너뜨렸고 곧이어 날카로운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침묵했고 2만 5천 미국 팬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단 한 명의 주장에게 경기가 흔들렸다며 충격을 보도했고 일본 언론은 우리에겐 왜 손흥민이 없는가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3세 은퇴가 다가왔다던 그 선수가 어떻게 모든 예상을 뒤집고 세계 축구계를 놀라게 했는지 지금부터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베르토 로페스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0년간 축구 평론가로 활동해온 베테랑이죠. 제가 쓴 칼럼은 유럽 전역에서 읽히고 제 분석은 늘 정확했습니다. 펠레부터 메시까지 호나우지뉴, 카카, 이니에스타의 전성기와 몰락을 정확히 예측해왔거든요. 2024년 3월 저는 아시아 축구에 대한 특별 칼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명확했죠. 일본만이 아시아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동료 기자 마누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마드리드의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참 아름다웠죠. 손흥민을 보세요. 33세의 토트넘에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골 결정력이 떨어졌고 스피드도 둔해졌어요. 마누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알베르토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끊었어요. 책상 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죠. 축구는 냉정한 세계입니다. 나이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30대 중반 윙거가 최고 리그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 경험상 확실했어요. 호나우지뉴, 카카, 토레스가 모두 그 나이에 급격히 몰락하는 걸 봐왔거든요. 손흥민은 이제 은퇴 수순을 밟고 있을 뿐입니다. 곧 메이저리그 사커로 가서 베컴처럼 명예만 챙길 선수죠. 키보드를 두드리며 칼럼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시아 축구의 미래는 일본에 달려있다. 본문을 써내려갔죠. 한국의 황금기는 2002년 월드컵과 함께 끝났다. 박지성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손흥민이라는 마지막 별마저 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토마, 엔도, 이토주냐 등 젊고 유망한 선수들로 가득하다. 저는 이 분석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30년 경험이 뒷받침하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과 미국이 친선 경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FIFA 랭킹 11위의 강호였죠. 풀리시치, 맥케니, 웨스턴, 아담스 등 유럽파 선수들이 즐비한 팀이었어요. 완벽한 증명 기회군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저녁이었어요. 이 경기가 끝나면 제 분석이 맞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곧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뉴욕행 직항편이었죠. 직접 가서 한국 축구의 몰락을 목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칼럼에 더욱 설득력을 실어주는 현장 취재가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이미 경기 후 쓸 칼럼의 제목까지 정해뒀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춤, 한국 축구 시대의 종료. 완벽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명작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며칠 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게 될지 말이죠. 뉴욕 뉴저지 해리슨에 위치한 레드불 아레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예상이 맞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경기장 주변은 온통 미국 국기와 성조기 유니폼으로 가득했어요. 여기서 한국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옆에 앉은 미국 기자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 분위기를 보세요. 홈팬들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2만 5천석 중 90% 이상이 미국 팬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 미국 유니폼이 물결치듯 펼쳐져 있었죠. 반면 한국 팬들은 아주 소수만 보였습니다. 태극기를 든 몇몇 한국계 교민들과 유학생들 뿐이었어요. 이것 봐요. 완전히 어웨이 분위기입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국 팬들이 이렇게 몰려온 건 오랜만이에요. 관중들이 일제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USA, USA. 함성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었어요. 지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굉음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워밍업을 위해 나왔을 때도 야유 소리가 쏟아졌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분위기부터 완전히 미국 홈. 한국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워밍업 모습이었어요. 공을 받아 드리블하는 모습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턴 동작도 둔해 보였고 슛도 몇 번 빗나갔어요. 저것 봐요. 저는 제임스에게 속삭였습니다. 손흥민이 예전 같지 않아요.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임스도 동의했어요. 나이를 속일 수는 없죠. 반면 미국 선수들의 워밍업은 활기찼습니다. 풀리시치는 정확한 크로스를 계속 올렸고 웨스턴은 날카로운 중거리 슛을 연발했어요. 맥케니와 아담스는 패스 연결도 완벽했죠. 이 경기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최소 3대 0으로 이길 겁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 미국 팬들의 응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드럼 소리와 트럼펫 연주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선수들이 터널에서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당당했어요. 풀리시치와 웨스턴이 손을 흔들며 팬들에게 인사했고 맥케니는 가슴을 두드리며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위축돼 보였어요. 손흥민조차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강인도 긴장한 듯 계속 유니폼을 만지작거렸고 황희찬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경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 옆에 앉은 한국계 기자 김 기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양팀 선수들이 나란히 서서 국가를 부를 때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큰 목소리로 국가를 불렀고 한국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2만 5천 명 관중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자, 이제 시작이군요. 저는 메모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무대를 지켜보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벌어질 일이 제 30년 커리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풀리시치가 좌측 측면을 따라 질주하며 크로스를 올렸고 웨스턴이 헤딩슛을 시도했어요. 조현우가 간신히 막아냈지만 미국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군요. 저는 제임스에게 속삭였어요. 미국이 완전히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진영을 압박했고 한국은 수비에만 급급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맥케니가 중앙에서 롱패스를 시도했고 아담스가 받아서 다시 풀리시치에게 연결했습니다. 한국 수비진은 계속 뒤로 밀렸어요. 이래서는 골을 넣기 어렵겠어요. 김 기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거의 못 받고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예상이 정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분째 미국이 또 다른 찬스를 만들었어요. 웨스턴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을 때렸습니다. 조현우가 몸을 날려 겨우 코너킥으로 막아냈어요. 조현우가 잘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너무 거세네요. 그런데 17분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 진영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이강인이 중앙에서 공을 받아 좌측으로 패스했어요.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미국 팬들의 함성이 잠깐 줄어들었습니다. 손흥민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나이든 손흥민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받자마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스크리니아르를 제치고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워밍업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손흥민이 가속을 붙였어요. 3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리차즈가 막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이미 그를 제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빠르네요. 제임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터너 골키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순간의 승부였어요. 손흥민이 오른발로 강력한 슛을 때렸습니다. 공이 터너의 손끝을 스치고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골입니다.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2만 5천 명의 미국 팬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둥 같던 함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손흥민이 코너 쪽으로 달려가며 세리머니를 했어요. 한국 벤치에서는 선수들과 코치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관중석에 몇 안 되는 한국 팬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반면 미국 팬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열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33세 손흥민이 이런 골을 넣다니. 김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거든요. 워밍업 때 둔해 보였던 손흥민이 실제 경기에서는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미국 선수들의 표정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풀리시치가 고개를 흔들었고 웨스턴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맥케니는 동료들을 격려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뀐 후였어요. 이상하네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분명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경기가 재개됐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 팬들의 응원 소리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국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볼을 받을 때마다 미국 수비수들이 긴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 한 골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네요. 김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경기 전에 적어둔 예상들이 모두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손흥민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첫 골 이후 경기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한국도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골이 팀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25분 미국이 다시 기회를 잡았어요. 아담스가 중앙에서 웨스턴에게 패스했고 웨스턴이 터닝슛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현우가 또 한 번 막아냈어요. 조현우 정말 좋네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30분이 지나자 한국의 움직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강인과 황희찬이 중원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돌렸고 손흥민은 계속해서 미국 수비진을 위협했어요. 35분 한국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황희찬이 우측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손흥민이 헤딩으로 연결했어요. 공이 골대 바로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아깝네요. 김 기자가 아쉬워했습니다.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미국 팬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응원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40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이 미드필드에서 볼을 뺏어냈어요. 이강인이 공을 받아 전방으로 빠른 패스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중앙 쪽에서였습니다. 또 손흥민이에요. 제임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리차즈와 스크리니아르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침착했어요.
왼쪽으로 공을 밀어두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두 수비수를 동시에 제치는 환상적인 드리블이었어요. 우와!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팬들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였거든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왔어요. 터너 골키퍼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흥민이 슛을 때리지 않았어요. 대신 오른쪽으로 짧은 패스를 보냈습니다. 이동경이 거기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동경이 오른발로 강력한 슛을 때렸어요. 터너가 손을 뻗었지만 공은 이미 골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골. 2대0. 이번에는 정말로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2만 5천 명의 관중들이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기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손흥민과 이동경이 포옹하며 골을 축하했어요. 한국 벤치에서는 홍명보 감독과 코치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완전히 의기소침해 보였어요. 풀리시치가 머리를 감싸 쥐었고 웨스턴은 잔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였네요. 김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기록했어요. 저는 메모장을 내려다봤어요. 경기 전에 적어둔 예상들이 모두 틀렸습니다. 미국 3대0 승리 예상 마이너스 완전히 빗나간 예측이었어요. 손흥민 부진 예상 마이너스 이것도 정반대였습니다. 전반 43분 추가 시간이 주어졌어요. 미국이 마지막으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한국 수비진이 안정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불었어요. 전반 종료였습니다. 한국 2대0 미국. 믿을 수 없는 스코어였어요. 한국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활기찼고 다른 선수들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반면 미국 선수들은 고개를 떨군 채 터널로 사라졌습니다. 전반에 이 골을 먹다니.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기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노트북을 열어 미리 써둔 칼럼 초안을 봤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춤, 한국 축구 시대의 종료. 이 제목이 이제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어요. 33세에도 여전히 월드클래스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인가 봐요. 하프타임 동안 경기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 팬들은 조용했고 한국 팬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계속해서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손흥민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후반이 시작되자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베를할터 감독이 하프타임에 무언가 강하게 지시한 것 같았어요. 미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전반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이군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다른 팀처럼 보여요. 맞는 말이었어요. 풀리시치와 웨스턴이 양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렸고 맥케니와 아담스가 중앙에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50분 미국이 첫 번째 위기를 만들었어요. 풀리시치가 좌측에서 올린 크로스를 웨스턴이 헤딩으로 연결했습니다.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갔어요. 그런데 조현우가 있었습니다. 조현우가 몸을 날려 공을 쳐냈어요. 정말 환상적인 세이브였습니다. 와!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미국 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조현우 정말 대단하네요. 김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최고예요. 55분 미국이 또 다른 기회를 잡았어요. 맥케니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강력한 중거리 슛을 때렸습니다. 공이 골대 상단을 노렸어요. 조현우가 다시 한번 몸을 날렸습니다. 손끝으로 공을 건드려 크로스바에 맞게 했어요. 이건 정말. 제임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골키퍼가 경기를 바꾸고 있어요.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키 큰 선수들이 모두 한국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풀리시치가 코너킥을 올렸어요. 공이 골문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공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있었어요. 한국의 수비 기둥이 정확한 헤딩으로 공을 걷어냈습니다.
김민재도 정말 안정적이네요. 김 기자가 말했습니다. 바이엘은 뮌헨에서 뛰는 선수답네요. 60분이 넘어가자 미국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어요. 베를할터 감독이 공격수 바즈케즈를 투입했습니다. 바즈케즈가 들어오자마자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우측에서 드리블로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웨스턴이 다시 헤딩으로 연결했어요. 이번에는 각도가 더 좋았습니다. 조현우가 세 번째 슈퍼 세이브를 해냈어요. 공을 한 손으로 쳐내며 코너킥으로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너클 잃고 말했습니다. 이런 골키퍼 플레이는 처음 봐요. 관중석의 미국 팬들도 이제는 조현우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조. 적군의 골키퍼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65분 미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레이나와 피바가 동시에 투입됐습니다. 완전히 공격적인 교체였어요. 이제 정말 총공세네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걸 걸었어요. 맞았어요. 미국은 수비는 포기하고 오직 골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70분 레이나가 좋은 기회를 만들었어요. 페널티 박스 안에서 1대1 찬스를 잡았습니다. 조현우와 레이나가 마주봤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레이나가 오른발로 슛을 때렸어요. 조현우가 왼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공과 손이 닿는 순간이었어요. 막았습니다. 네 번째 슈퍼 세이브였어요. 관중석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이건 정말 환상적이에요. 김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월드클래스 골키퍼의 플레이예요. 미국 선수들의 표정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들어도 조현우가 막아서고 있었거든요. 75분, 80분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조현우와 김민재가 중심이 된 한국 수비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현우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날 총 8번의 선방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5번은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슈퍼 세이브였어요. 오늘 조현우가 한국의 영웅이에요.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골키퍼 플레이는 오랜만에 봐요. 85분이 넘어가자 미국 팬들의 함성도 점점 작아졌어요. 절망감이 경기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여전히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손흥민도 수비에 가담해서 팀을 도왔습니다. 정말 완벽한 팀 플레이네요. 김 기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조현우 마이너스 월드클래스 골키퍼의 완벽한 플레이. 김민재 마이너스 안정적인 수비 리더십. 한국 수비진 마이너스 철벽 같은 조직력. 90분이 되자 주심이 추가 시간 3분을 알렸어요. 미국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6장 마이너스 승리의 휘슬. 추가 시간 3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공격을 이어갔지만 한국의 수비벽은 여전히 견고했어요. 91분 미국이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페널티 박스에서 25m 정도 떨어진 좋은 위치였어요. 풀리시치가 공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기회네요. 제임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관중석의 미국 팬들도 모두 일어나 기도하듯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2만 5천 명의 함성이 다시 한번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풀리시치가 도움 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슛이었어요. 공이 골문 왼쪽 구석을 노렸습니다. 조현우가 마지막으로 몸을 날렸어요. 손끝에 공이 스쳤고 공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미국 팬들의 탄식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93분 마침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리리리.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었어요. 한국 2대0 미국.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서로 포옹하며 승리를 축하했어요.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격스러워했고 조현우는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미국 선수들은 잔디에 주저앉았어요. 풀리시치는 고개를 떨궜고 웨스턴은 유니폼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네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런 경기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관중석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90%를 차지했던 미국 팬들은 조용히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수의 한국 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작지만 힘찬 함성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30년 경력의 축구 평론가로서 이런 예측 실패는 처음이었거든요. 손흥민이 이렇게 뛸 줄은. 김 기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1골 1어시스트에 90분 내내 뛰었어요. 맞았어요. 33세의 손흥민은 젊은 선수들보다 더 활발하게 뛰었습니다.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기록하며 완벽한 경기를 펼쳤어요. 경기가 끝나고 30분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임스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멕시코와 무승부했네요.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멕시코와 무승부라고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0대0 무승부입니다. 90분 내내 골을 못 넣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일본이 아시아 최강이라고 확신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제임스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며칠 전에 미국과 경기했는데 0대2로 졌어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이 미국에게 0대2로 졌다고요? 네, 맞아요. 같은 미국 팀에게 일본은 졌고 한국은 이겼네요. 이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2대0 미국 승리. 일본 0대2 미국 패배. 같은 상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였어요. 이건 정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김 기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최강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 것 같네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미리 써둔 칼럼을 다시 봤어요. 아시아 축구의 미래는 일본에 달려있다. 손흥민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내용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경기장을 떠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이 하루 만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축구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라는 것을. 그리고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라는 것을 말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칼럼을 써야겠다고 말이에요. 정직한 칼럼을.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칼럼을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손흥민의 골, 조현우의 슈퍼세이브,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진 2만 5천 명의 미국 팬들. 새벽 3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칼럼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FIFA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FIFA 기술위원회 경기 분석 보고서 발표. 저는 곧바로 링크를 클릭했어요. FIFA 기술위원회는 중요한 경기마다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거든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먼저 한국에 대한 평가였어요. 한국은 이번 3월 국제 경기에서 미국을 2대0으로 제압하며 강호를 상대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체계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의 조화가 돋보였으며 아시아 팀 중 유일하게 FIFA 랭킹 상위권 팀을 완파한 성과를 거뒀다. 다음은 손흥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3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고 90분 내내 높은 활동량을 보여줬다. 그의 개인 기량은 유럽 톱리그에서 활동하는 최상위권 선수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FIFA 기술위원회가 손흥민을 이렇게 높이 평가할 줄은 몰랐거든요. 조현우에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조현우는 이날 경기에서 총 8회의 선방을 기록하며 월드클래스 골키퍼의 면모를 보여줬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의 5차례 슈퍼세이브는 한국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현재 아시아 최고 수준의 골키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일본에 대한 평가였어요. 일본은 같은 기간 멕시코와 0대0 무승부, 미국과 0대2 완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다. 특히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90분 내내 유효슛 한 번을 만들지 못하는 등 공격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본 대표팀은 과도기를 겪고 있으며 새로운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FIFA 기술위원회의 평가는 제가 써왔던 칼럼들과 정반대였거든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명확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시아 축구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팀은 한국이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과 조현우가 이끄는 수비진의 조화가 완벽하다. 반면 일본은 예상보다 경기력이 부족했으며 아시아 축구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는 머리를 감추러요. 30년 축구 평론가로서 이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FIFA 기술위원회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거든요. 아침이 되자 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승리를 대서특필했어요. 영국의 BBC는 한국, 미국 완파하며 아시아 최강 입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스페인의 마르카는 손흥민 33세에도 여전한 월드클래스라고 보도했어요. 독일의 키커는 조현우, 노이어급 슈퍼세이브 연발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어요. 일본, 미국에 완패하며 아시아 패권 상실. 일본 축구 예상보다 경쟁력 부족 드러나. 모든 언론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최강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제가 쓴 칼럼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의 시대는 끝났다. 손흥민은 은퇴 수순을 밟고 있다. 아시아의 미래는 일본에 달려있다. 모든 문장이 창피했습니다. 30년 경력의 평론가가 이렇게 틀릴 수 있다니.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실을 알았습니다. FIFA의 공식 분석, 유럽 언론들의 평가, 그리고 제가 직접 본 경기.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이 아시아 최강이고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직한 칼럼을. 제 실수를 인정하는 칼럼을 말입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틀렸다 아시아 최강은 한국,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 며칠 후 저는 마드리드 사무실에서 가장 어려운 칼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커리어에서 가장 솔직한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글이 될 거였어요. 나는 틀렸다. 첫 문장부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축구를 분석해온 평론가로서 이렇게 완전히 틀린 예측을 한 적은 없었다. 나는 한국 축구를 과소평가했고 손흥민을 저평가했으며 일본을 과대평가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33세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다. 그의 골과 어시스트, 90분 내내 지치지 않는 활동량은 나이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함을 증명했다. 조현우는 월드클래스 골키퍼다. 그의 8차례의 선방, 특히 5번의 결정적인 슈퍼세이브는 유럽 최고의 골키퍼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최강이다. 미국을 2대0으로 완파한 경기력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팀임을 보여줬다. 마지막 문단을 쓸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반면 일본은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다. 미국에게 0대2로 패배하고 멕시코와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 현실이다.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진실을 보지 못했다. 이제 솔직히 고백한다. 아시아 축구의 현재와 미래는 한국에 달려있다. 칼럼을 다 쓰고 나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걸 발표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30년 커리어에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발표 버튼을 눌렀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30년 베테랑 평론가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동료 마누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베르토,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고마워요, 마누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맞아요.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한국이 정말 대단했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드리드 축구 아카데미에서 세미나 강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주제는 현대 축구 분석의 함정과 교훈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100여 명의 젊은 축구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감독 지망생들, 스카우트들, 그리고 축구 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30년 경험을 믿고 한국 축구를 과소평가했죠. 그 결과 완전히 틀린 예측을 하게 됐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손흥민을 보세요. 3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시아 축구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편견 없이 봐야죠.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 최강입니다. 손흥민, 조현우, 김민재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있고 팀워크도 완벽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일본도 좋은 팀이지만 현재로서는 한국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결과가 이를 증명했죠.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 디렉터 카를로스였습니다. 알베르토, 정말 솔직한 강연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카를로스. 사실 저희도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어요. 33세지만 여전히 톱클래스죠. 맞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전부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러다가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에 인쇄해둔 사진이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곧 쇠퇴할 선수라고 생각하며 보관했던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최고구나.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나이나 선입견으로 선수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몇 주 후 제 칼럼에 대한 피드백들이 쏟아졌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이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평론가가 진짜 전문가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한국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스페인 평론가도 인정한 손흥민. 유럽 전문가가 본 한국 축구의 현주소. 정직한 평론가 알베르토 로페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럽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마누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을요? 진정한 챔피언은 편견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걸요. 손흥민처럼 말이에요.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진 속 손흥민의 세리머니가 이제는 승리가 아니라 존경으로 보였거든요. 30년 만에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축구에서는 나이도 편견도 과거의 영광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직 현재의 실력과 정신력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